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마법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J.K. 롤링의 대표작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호그와트로 가는 특급 열차에 올라타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세 장. 발신자 없는 편지들. 브라질 보아뱀 탈출 사건으로 해리는 여태껏 받은 것 중 가장 긴 벌을 받았다. 벽장에서 다시 나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을 때는 이미 여름방학이 시작된 뒤였다. 더들리는 진작에 새 영화 촬영용 카메라를 망가뜨리고 원격 조종 비행기를 부숴놓고 경주용 자전거에 오르자마자 목발을 짚고 프리빗가의 차도를 건너던 피그 부인을 쳐서 넘어뜨렸다. 해리는 학기가 끝나 기뻤지만 매일 집으로 찾아오는 더들리 패거리에게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피어스, 데니스, 멜컴, 고드는 모두 덩치가 크고 멍청했지만 그들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크고 가장 멍청한 건 더들리였으므로 더들리가 대장을 맡았다. 녀석들은 더들리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 즉 해리 사냥에 기꺼이 함께했다. 해리가 되도록 오랜 시간 집 밖을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며 방학이 끝나기만을 기다린 건 바로 그 때문이었다. 방학이 끝나면 한 가닥 희망의 빛이라도 볼 수 있었다. 9월이 되면 중등학교에 갈 것이고 난생 처음 더들리와 떨어져 살게 될 테니까. 더들리는 버넌 이모부가 다녔던 학교인 스멜팅스 중등학교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피어스 폴키스도 그 학교에 가기로 했다. 반면 해리는 지역 종합학교인 스토널 중등학교에 가기로 되어 있었다. 더들리는 이 사실을 매우 우스워했다. 스토널에 가면 입학 첫날 머리를 변기통에 처박는다더라. 더들리가 해리에게 말했다. 위에 올라가서 연습 한번 해볼까? 고맙지만 사양할게. 해리가 말했다. 변기가 무슨 죄야. 여태까지 내 머리처럼 끔찍한 걸 넣어본 적은 한 번도 없잖아. 변기가 토라도 하면 어쩔래? 그런 다음 해리는 더들리가 그의 말을 이해하기 전에 재빨리 도망쳤다. 7월의 어느 날, 피튜니아 이모는 스멜팅스 교복을 사주겠다며 더들리를 런던으로 데려갔다. 해리는 피그 부인 집에 남겨졌다. 피그 부인은 전처럼 끔찍하지는 않았다. 알고 보니 그녀가 다리를 다친 건 키우던 고양이 중 한 마리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이었는데 그래서인지 예전만큼은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다. 피그 부인은 해리가 텔레비전을 보도록 해주었고 몇 년 동안 묵혀 놓은 것 같은 맛이 나기는 했지만 초콜릿 케이크도 조금 내주었다. 그날 저녁 더들리는 새 교복을 입고 가족 앞에서 뽐내며 거실을 행진했다. 스멜팅스에 다니는 남학생들은 고동색 연미복에 오렌지색 니커보커스, 무릎 아래에서 조이는 헐렁한 반바지 옴기니를 입고 보터라고 불리는 납작한 밀짚 모자를 썼다. 또 그들은 울퉁불퉁한 막대기를 들고 다녔는데 교사들이 안 볼 때 서로를 때리는 물건이었다. 이는 앞으로의 인생에 대비한 훌륭한 훈련으로 간주되었다. 새 니커보커스를 입은 더들리를 보며 버넌 이모부는 걸걸한 목소리로 지금이야말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라고 말했다. 피튜니아 이모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너무 잘생기고 어른스럽다며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이 우리 귀염둥이 더들더들이라는 걸 믿을 수 없다고 했다. 해리는 자기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올지 알 수 없었다. 웃지 않으려고 하도 힘을 주는 바람에 이미 갈비뼈가 2개쯤 나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해리가 아침을 먹으러 갔을 때 부엌에서 끔찍한 냄새가 났다. 싱크대에 있는 커다란 금속 물통에서 풍기는 냄새인 듯했다. 가까이 다가가서 들여다보니 물통 안은 회색 물속에서 헤엄치는 더러운 걸레 같은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게 뭐예요? 해리가 피튜니아 이모에게 물었다. 해리가 감히 질문을 던질 때면 언제나 그랬듯 피튜니아 이모의 입술이 꽉 다물어졌다. 내가 입을 새 교복이다. 이모가 말했다. 해리는 물통 안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아, 해리가 말했다. 교복을 이렇게 적셔야 하는 줄은 몰랐네요. 멍청한 소리 하지 마. 피튜니아 이모가 쏘아붙였다. 너 주려고 더들리가 입던 옛날 옷 몇 벌을 회색으로 염색하는 중이니까. 다 되면 다른 애들 교복하고 똑같아 보일 거다. 해리는 과연 그렇게 될지 심히 의심스러웠지만 말대꾸를 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식탁 앞에 앉아 스토널 중등학교에 간 첫날 자기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떠올리지 않으려고 했었다. 아마 늙은 코끼리 가죽을 잘라다 입은 것처럼 보이겠지. 더들리와 버넌 이모부가 들어왔다. 해리의 새 교복에서 풍기는 냄새 때문에 둘 다 콧등에 잔주름이 잡혀 있었다.
버넌 이모부는 평소처럼 신문을 펼쳤고 더들리는 어디를 가든 들고 다니는 스멜팅스 막대기로 식탁을 쾅쾅 내리쳤다. 우편함이 철컥 열리며 현관 매트에 편지들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우편물 가져와라, 더들리. 버넌 이모부가 신문을 펼쳐든 채 말했다. 해리한테 가져오라고 해. 우편물 가져와라, 해리. 더들리한테 가져오라고 하세요. 스멜팅스 막대기로 쟤 좀 찔러라, 더들리. 해리는 스멜팅스 막대기를 피하고 우편물을 가지러 갔다. 현관 매트에는 세 종류의 우편물이 놓여 있었다. 화이트섬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는 버넌 이모부의 누나 마지에게서 온 엽서와 청구서처럼 보이는 갈색 봉투, 그리고 해리에게 온 편지 한 통. 해리는 편지를 집어들고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심장이 거대한 고무줄에 걸린 듯 마구 요동쳤다. 해리는 지금껏 평생 누구에게서도 단 한 번도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누가 보낸단 말인가? 해리에게는 친구도 다른 친척도 없었다. 도서관에 다니지도 않았으므로 책을 반납하라는 무례한 통지서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여기에 편지가 와 있었다. 주소가 너무도 명확하게 적혀 있어 실수라고 할 수도 없었다. 서리주, 리틀 윈징, 프리비카 네번지, 계단 및 벽장, H 포터 군합. 두껍고 무거운 봉투는 누런 양피지로 만들어졌으며 주소는 에메랄드빛 초록색 잉크로 적혀 있었다. 우표는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뒤집자 어떤 문장이 찍혀있는 보라색 밀랍봉인이 보였다. 사자와 독수리, 오소리와 뱀이 커다란 H자를 휘감고 있는 문장이었다. 빨리 가져와라, 녀석아. 버넌 이모부가 부엌에서 소리쳤다. 뭐 하는 거야? 누가 편지에 폭탄이라도 넣어놨을까 봐? 이모부는 자기가 한 농담에 낄낄거렸다. 해리는 여전히 자기한테 온 편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부엌으로 돌아갔다. 그는 버넌 이모부에게 청구서와 엽서를 건네주고 자리에 앉아 천천히 노란색 봉투를 뜯기 시작했다. 버넌 이모부가 청구서를 뜯어보고 진저리가 난다는 듯 콧방귀를 뀌더니 엽서를 뒤집었다. 마지가 아프다는군. 이모부가 피튜니아 이모에게 알려주었다. 상한 소라를 먹었다는데. 아빠? 더들리가 갑자기 말했다. 아빠, 해리가 뭘 갖고 있어? 해리가 봉투의 재질과 똑같은 두꺼운 양피지에 쓰인 편지를 펼치려는 순간 버넌 이모부가 편지를 핵 낚아챘다. 제 거요. 편지를 다시 빼내려고 애쓰며 해리가 버럭 소리쳤다. 누가 너한테 편지를 쓰겠냐? 버넌 이모부가 비웃었다. 그는 한 손으로 편지를 흔들어 펼치고 힐끗 보았다. 그의 낯빛이 신호등보다 빠르게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변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곧 그의 얼굴은 오래된 포리지처럼 잿빛에 가까운 하얀색으로 질려버렸다. 피튜니아. 그가 숨을 헐떡였다. 더들리가 자기도 읽겠다며 편지를 잡아채려 했지만 버넌 이모부는 더들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편지를 높이 들어 올렸다. 피튜니아 이모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편지의 첫 줄을 읽었다. 잠깐 동안 그녀는 꼭 졸도할 것처럼 보였다. 그녀가 자기 목을 움켜잡고 목이 졸리는 듯한 소리를 냈다. 버넌! 아, 이럴 수가. 버넌! 더즐리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해리와 더들리가 아직 거기에 있다는 건 아예 잊어버린 듯했다. 더들리는 이런 식으로 무시당하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그는 스멜팅스 막대기로 아버지의 머리를 매섭게 내리쳤다. 나도 그 편지 읽고 싶어. 더들리가 큰 소리로 말했다. 저야말로 읽고 싶은데요. 해리가 격하게 화를 내며 말했다. 제 거니까요. 너희 둘 다 나가. 버넌 이모부가 편지를 다시 봉투에 쑤셔 넣으며 꺽꺽거리듯 말했다. 해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제 편지 주세요. 해리가 소리쳤다. 나도 보여줘. 더들리가 졸랐다. 나가? 버넌 이모부가 호통을 치더니 해리와 더들리의 목덜미를 잡아 복도에 내동댕이 치고 부엌 문을 쾅 닫아버렸다. 해리와 더들리는 곧바로 열쇠 구멍에 귀를 대고 엿듣기 위해 격렬하지만 소리 없는 싸움을 벌였다. 더들리가 이겼고 해리는 바닥과 문 틈새로 소리를 들으려고 안경이 한쪽 귀에 걸려 달랑거리는 채 배를 깔고 바짝 엎드렸다. 버넌. 피튜니아 이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주소 좀 봐요. 제가 어디서 자는지 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 집을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감시하고.
염탐하고 미행하고 있을지도 몰라. 버넌 이모부가 사납게 중얼거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넌? 답장을 보내야 할까요? 우리는 그럴 마음이 없다고. 버넌 이모부의 번쩍이는 검은 구두가 부엌을 이리저리 서성이는 모습이 해리의 눈에 들어왔다. 아니야. 마침내 버넌 이모부가 말했다. 그래, 그냥 무시하는 거야. 답장이 없으면. 그래, 그게 최선이야. 아무것도 안 하면 돼. 그래도 우리 집에서는 절대 안 돼. 피튠이야. 처음 키우기로 했을 때 그런 위험하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은 뿌리째 뽑기로 약속하지 않았어?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버넌 이모부는 예전에는 결코 하지 않았던 행동을 했다. 해리의 벽장에 찾아온 것이다. 제 편지 어디 있어요? 버넌 이모부가 비좁은 문으로 몸을 구겨 넣자마자 해리가 물었다. 누가 보낸 건데요? 보내긴 누가 보내. 실수로 너한테 배달됐던 거야. 버넌 이모부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편지는 태워버렸다. 실수가 아니었어요. 해리가 화를 내며 말했다. 제 벽장으로 온 거라고요. 조용히 해. 버넌 이모부가 고함을 치자 천장에서 거미 두어 마리가 떨어졌다. 그는 심호흡을 한 다음 얼굴에 힘을 주고 상당히 고통스러워 보이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래, 해리. 이 벽장 말인데 내 이모랑 내가 생각을 좀 해봤다. 사실 너도 벽장에서 지내기엔 많이 컸잖냐. 더들리의 두 번째 침실로 옮기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왜요? 해리가 물었다. 질문은 하지 마. 이모부가 쏘아붙였다. 짐 싸서 2층으로 가, 당장. 더즐린의 집에는 침실이 4개 있었다. 하나는 버넌 이모부와 피튜니아 이모의 침실이었고, 하나는 주로 버넌 이모부의 누나인 마지였지만 손님들이 썼으며, 하나는 더들리가 자는 곳이고 나머지 하나는 더들리가 장난감이며 첫 번째 침실에 들여놓지 못한 물건들을 전부 넣어둔 방이었다. 해리의 짐은 벽장에서 그 방까지 단 한 번 오르내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침대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방에 있는 물건은 거의 다 부서진 것이었다. 한 달밖에 안 된 영화 촬영용 카메라는 언젠가 더들리가 조종하다가 옆집게를 친 움직이는 작은 탱크 위에 놓여 있었다. 구석에는 더들리의 첫 텔레비전이 있었다.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결방됐다고 더들리가 발로 차 구멍을 내버린 물건이었다. 커다란 새장도 있었다. 거기에는 한때 앵무새가 있었지만 더들리는 그 새를 학교로 가져가 진짜 공기총하고 바꿔왔다. 그 공기총은 더들리가 깔고 앉는 바람에 끄트머리가 휘어진 채 선반에 놓여 있었다. 다른 선반들은 책으로 가득했는데 이 방에서 한 번도 건드린 적 없어 보이는 물건이라곤 그 책들뿐이었다. 아래층에서 더들리가 엄마에게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가 저기 있는 거 싫어. 나 저 방 필요해. 나가라고 해. 해리는 한숨을 쉬고 침대 위에서 몸을 쭉 폈다. 어제만 해도 해리는 여기에 올라올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내줄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편지 없이 여기에 올라와 있느니 차라리 그 편지를 갖고 벽장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에는 모두가 아주 조용했다. 더들리는 충격을 받았다. 소리도 질러보고 스멜팅스 막대기로 아빠를 후려쳐 보기도 하고 꾀병도 부리고 엄마를 걷어차고 키우던 거북이를 온실 지붕 위로 던지기까지 했으나 더들리는 자기 방을 돌려받지 못했다. 해리는 어제 이맘때를 떠올리며 현관에서 편지를 열어볼 걸 그랬다고 뼈저리게 후회했다. 버넌 이모부와 피튜니아 이모는 어두운 표정으로 계속 서로를 바라보았다. 편지가 오자 버넌 이모부는 해리에게 잘해주려는 듯 더들리더러 편지를 가져오라고 했다. 더들리가 걸어가는 내내 스멜팅스 막대기로 사방을 쾅쾅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 더들리가 소리쳤다. 또 왔어. 프리빗과 네 번지, 가장 작은 침실, H 포터 군 앞. 버넌 이모부가 숨막힌 듯한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나 복도를 달려나가자 해리는 그 뒤를 바짝 쫓았다. 버넌 이모부는 편지를 빼앗기 위해 더들리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몸싸움을 해야 했다. 해리가 버넌 이모부의 등 뒤에서 팔로 목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힘겨운 싸움이었다. 모두가 스멜팅스 막대기로 여러 차례 두들겨 맞는 혼란스러운 싸움이 잠깐 이어진 뒤 버넌 이모부가 해리의 편지를 손에 꽉 쥔 채 몸을 펴고 숨을 골랐다. 벽장으로. 아니, 내 방으로 가라. 이모부가 씩씩대며 해리에게 말했다. 더들리도. 가.
그냥 가라고. 해리는 새로 생긴 방 안을 끊임없이 왔다 갔다 했다. 해리가 벽장에서 이사 나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해리가 첫 번째 편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아는 것 같았다. 그건 당연히 편지를 다시 보낼 거라는 뜻이겠지? 이번에는 해리도 그들이 실패하도록 놔두지 않을 작정이었다. 계획이 있었다. 고쳐놓은 자명종이 다음 날 아침 6시 정각에 울렸다. 해리는 재빨리 자명종을 끄고 조용히 옷을 입었다. 더즐리 부부를 깨워서는 안 됐다. 해리는 불도 켜지 않고 아래층으로 살금살금 내려갔다. 프리빗과 모퉁이에서 집배원을 기다렸다가 4번지에 온 우편물을 먼저 받을 생각이었다. 문을 향해 어두운 복도를 살금살금 걸어가는 내내 가슴이 쿵쾅거렸다. 아! 해리는 그 자리에서 펄쩍 뛰었다. 방금 현관 매트 위에서 크고 물컹물컹한 뭔가를 밟은 것이다. 살아있는 무언가를. 위층에서 달칵불이 켜졌고 해리는 끔찍하게도 자기가 밟은 크고 물컹물컹한 것이 이모부의 얼굴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금 해리가 하려는 그 행동을 못하도록 막기 위해 버넌 이모부가 현관문 앞에 침낭을 깔고 누워 있었던 게 틀림없었다. 버넌 이모부는 30분 정도 해리에게 고함을 치더니 가서 차나 한 잔 타오라고 말했다. 해리는 비참한 심정으로 발을 질질 끌며 부엌으로 갔다. 돌아왔을 때 우편물은 정확히 버넌 이모부의 무릎에 놓여 있었다. 초록색 잉크로 주소를 쓴 3통의 편지가 보였다. 그 편지. 해리가 입을 열었지만 버넌 이모부는 그가 보는 앞에서 편지를 갈갈이 찢어버렸다. 버넌 이모부는 그날 출근하지 않았다. 그는 집에 있으면서 우편함에 못을 박았다. 자, 입에 못을 한가득 문 채 그가 피튜니아 이모에게 설명했다. 배달을 못하게 되면 포기하겠지. 그게 통할지 모르겠어요, 버넌. 아, 이 사람들은 머리가 이상하게 돌아가잖아, 피튜니아. 당신이나 나랑은 다르다고. 버넌 이모부는 방금 피튜니아 이모가 가져다준 과일 케이크 조각으로 못을 박으려고 하면서 그렇게 말했다. 금요일에는 해리 앞으로 12통이나 되는 편지가 배달되었다. 우편함에 더 이상 넣을 수 없게 되자 편지들은 문 아래로 쑤셔 넣어지고 문틈에 끼워져 들어오고 심지어 몇 통은 1층 화장실에 있는 작은 창문을 비집고 들어왔다. 버넌 이모부는 또다시 출근하지 않고 집에 머물렀다. 그는 편지를 죄다 태워버린 다음 망치와 못을 꺼내 현관과 뒷문에 나 있는 틈새를 모조리 널빤지로 막아버렸고 덕분에 아무도 나갈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작업을 하면서 튤립 사이를 살금살금 걸으며 라는 노래를 흥얼거렸고 작은 소리만 들려도 화들짝 놀랐다. 토요일에는 상황이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해리에게 온 24통의 편지는 어떻게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길을 찾아냈다. 배달부가 매우 혼란스러워하며 거실 창문 너머로 피튜니아 이모에게 건네준 24개의 달걀 하나하나의 편지가 한 통씩 돌돌 말려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버넌 이모부가 항해할 곳을 찾아 우체국이며 달걀 가게에 분노의 전화를 거는 동안 피튜니아 이모는 편지를 믹서기에 넣고 갈아버렸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까지 너랑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야? 더들리가 놀라워하면서 해리에게 물었다. 일요일 아침, 버넌 이모부는 지치고 조금 아프긴 하지만 행복해 보이는 얼굴로 아침 식탁에 앉았다. 일요일에는 편지가 안 오지. 그가 신문에 마멀레이드를 펴바르며 즐거운 듯 그 사실을 깨우쳐 주었다. 오늘은 망할 놈의 편지가 안. 버넌 이모부가 입을 연 그때 뭔가가 부엌 굴뚝으로 휙 내려와 그의 뒤통수를 날카롭게 후려쳤다. 다음 순간 30에서 40통쯤 되는 편지가 마치 총알처럼 벽난로에서 쏟아져 나왔다. 더즐리 가족은 몸을 획 숙였지만 해리는 한 통이라도 낚아채려고 폴짝폴짝 뛰었다. 나가? 나가라고. 버넌 이모부가 해리의 허리를 끌어안아다 복도에 내동댕이 쳤다. 피튜니아 이모와 더들리가 팔로 얼굴을 감싸고 도망치자 버넌 이모부는 문을 쾅 닫아버렸다. 편지가 끊임없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벽과 바닥에 부딪혀 튕기는 소리가 들렸다. 더 이상은 못 참는다. 버넌 이모부는 애써 침착하게 말하면서도 콧수염을 뭉텅이로 뽑아대고 있었다. 모두 5분 내로 떠날 준비하고 여기로 돌아와. 멀리 갈 거야. 옷까지만 조금 챙기도록. 말대꾸하지 마. 콧수염이 뭉텅이로 뽑힌 버넌 이모부는 너무나 위험해 보여서 누구도 감히 말대꾸를 하지 못했다. 10분 뒤 그들은 문을 막았던 널빤지를 뜯어내고 자동차에 올라 빠르게 고속도로로 달려가고 있었다. 더들리는 뒷자리에 앉아 훌쩍거렸다. 스포츠 가방에 텔레비전과 비디오,
컴퓨터를 챙겨 넣느라 시간을 지체했다며 아빠가 꿀밤을 때렸던 것이다. 그들은 차를 타고 나아갔다. 달리고 또 달렸다. 피튜니아 이모조차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물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 버넌 이모부는 때때로 급하게 핸들을 꺾어 얼마간 반대 방향으로 달리곤 했다. 놈들을 따돌려야 해. 따돌리는 거야. 그럴 때마다 그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들은 잠시 멈춰서 먹거나 마시지도 않고 하루 종일 달렸다. 해 질녘이 되자 더들리는 울부짖었다. 그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이렇게 힘든 하루를 보낸 적이 없었다. 배가 고플 뿐만 아니라 보고 싶었던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5개나 놓쳤다. 컴퓨터 게임 속에서 외계인을 터뜨려 죽이지 않고 이토록 오랜 시간을 보낸 것도 처음이었다. 버넌 이모부는 큰 도시 외곽에 있는 우중충해 보이는 호텔 앞에서 마침내 차를 세웠다. 더들리와 해리는 시트에서 축축하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침대 2개가 있는 방을 함께 쓰게 됐다. 더들리는 코를 골았지만 해리는 잠들지 않고 창턱에 앉아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을 내려다보며 이게 다 무슨 일일까 생각했다. 다음 날 그들은 오래된 콘플레이크와 차갑게 식은 통조림 토마토를 바른 토스트로 아침 식사를 했다. 막 식사를 마치려던 참에 호텔 주인이 그들의 자리로 왔다. 실례지만 H. 포터 군이 누구죠? 프런트에 이게 100통 정도 있던데요. 그녀는 초록색 잉크로 쓴 주소를 모두가 읽을 수 있도록 편지를 들어 올렸다. 코크워스, 레일뷰 호텔, 17호실, H. 포터 군 앞. 해리가 편지를 잡으려 했지만 버넌 이모부가 중간에 그의 손을 쳐냈다. 호텔 주인이 놀란 듯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제가 받아두죠. 버넌 이모부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호텔 주인을 따라 식당을 나서며 말했다. 그냥 집에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여보? 몇 시간 뒤 피튜니아 이모가 소심하게 제안했지만 버넌 이모부에게는 그 말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그가 정확히 뭘 찾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는 모두를 태우고 숲 한가운데로 들어가더니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고 고개를 저은 다음 차로 돌아와 다시 길을 떠났다. 쟁기로 갈아 놓은 밭 한가운데에서도 현수교, 양쪽의 줄이나 쇠사슬을 건너지르고 거기에 의지하여 매달아 놓은 다리 옮기니를 반쯤 건넜을 때도 고층 주차 빌딩 꼭대기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아빠 미쳤나 봐, 그치? 그날 오후 늦게 더들리가 멍청이처럼 피튜니아 이모에게 물었다. 버넌 이모부는 해변에 차를 세우고 모두가 타고 있는 자동차 문을 잠그더니 사라졌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커다란 빗방울이 자동차 지붕을 두드렸다. 더들리가 칭얼댔다. 월요일이잖아. 더들리가 엄마에게 말했다. 오늘 밤에 위대한 움베르토 한단 말이야. 텔레비전 있는 데로 가고 싶어. 월요일. 그 말을 듣자 해리도 무언가를 떠올렸다. 오늘이 정말로 월요일일까? 하긴 텔레비전 덕분에 요일에 관한 한 더들리의 말은 대체로 믿을 만했다. 그렇다면 내일, 그러니까 화요일은 해리의 11번째 생일이었다. 물론 그의 생일이 딱히 재미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작년에는 더즐리 부부가 옷걸이와 버넌 이모부가 신던 양말 한 켤레를 선물로 주었다. 그렇긴 해도 매일매일 11살이 되는 건 아니니까. 버넌 이모부가 돌아왔다. 그는 웃고 있었다. 길쭉하고 가느다란 꾸러미도 들고 있었는데 피튜니아 이모가 뭘 산 거냐고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다. 완벽한 장소를 찾았어. 그가 말했다. 가자. 전부 내려. 자동차 바깥은 매우 추웠다. 버넌 이모부가 바다 저 멀리 떠있는 커다란 바위 같은 것을 가리켰다. 그 바위 꼭대기에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처참한 모습의 조그만 오두막이 있었다. 한 가지는 분명했다. 거기에는 텔레비전이 없으리라는 것. 일기예보에서 오늘 밤에 폭풍이 온다더군. 버넌 이모부가 신이 나서 손뼉을 치며 말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신사분께서 친절하게도 우리한테 배를 빌려주기로 했다. 치아가 다 빠진 노인이 느릿느릿 걸어오더니 제법 사악한 웃음을 지으며 아래를 가리켰다. 낡은 배 한 척이 발 아래 철흑색 바다 위에 떠서 까닥거리고 있었다. 식량도 벌써 구해놨어. 버넌 이모부가 말했다. 그러니까 전원 승선. 배에 오르자 몸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방울과 빗방울이 목을 따라 흘러내렸고 싸늘한 바람이 얼굴을 채찍처럼 후려갈겼다. 좋기 몇 시간은 걸린 듯한 항해 끝에 바위에 도착하자 버넌 이모부는 발을 헛디디기도 하고 쭉 미끄러지기도 하면서 다 부서진 집 쪽으로 길을 안내했다. 집 안은 끔찍했다.
해초 냄새가 심하게 났고 나무 벽 틈새로 바람이 불어들어와 휘파람 소리를 냈으며 텅 빈 벽난로는 축축했다. 방은 2개뿐이었다. 번원 이모부가 구해놨다는 식량이란 각자 한 봉지씩 주어진 감자칩과 바나나 4개였다. 그가 불을 피우려고 했지만 빈 감자칩 봉지는 연기를 내다가 쭈그러들 뿐이었다. 이제 저놈의 편지를 써먹을 수 있겠군. 안 그러냐? 번원 이모부가 신난다는 듯 말했다. 그는 정말 기분이 좋은 듯했다. 편지를 배달하려고 폭풍우를 뚫고 여기까지 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다. 해리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번원 이모부와 달리 그의 기분은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다. 밤이 되자 예보된 대로 사방에서 폭풍이 불어닥쳤다. 높은 파도가 끼얹은 물벼락이 오두막 벽을 철썩철썩 때렸고 성난 바람은 더러운 창문을 흔들어댔다. 피튀니아 이모가 작은 방에서 곰팡이 핀 담요를 몇 장 찾아다가 좀이 쓴 소파에 더들리의 침대를 만들어 주었다. 그녀와 번원 이모부는 옆방에 있는 울퉁불퉁한 침대로 향했다. 남겨진 해리는 그나마 덜 딱딱한 바닥을 찾아 가장 얇고 가장 해진 담요 아래 웅크렸다. 밤이 깊을수록 폭풍은 점점 더 거세고 맹렬하게 불어닥쳤다. 해리는 잠이 오지 않았다. 떨리는 몸을 이리저리 굴리며 조금이라도 편한 자세를 취해 보려고 애썼다. 배가 고파 꼬르륵 소리가 났다. 더들리의 코 고는 소리는 자정 즈음 시작된 낮게 우르릉거리는 천둥 소리에 잠겼다. 더들리의 뚱뚱한 손목에 감겨 소파 가장자리 아래에서 달랑거리는 야광시계가 10분만 있으면 해리가 11살이 될 거라고 말해주었다. 해리는 가만히 누워 더즐리 부부가 기억이나 하고 있을지, 편지를 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을지 궁금해하면서 생일이 째깍째깍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앞으로 5분. 밖에서 뭔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붕만 무너지지 않았으면 했지만 지붕이라도 덮으면 좀 따뜻해지기는 할 것이다. 앞으로 4분. 프리비가의 집으로 돌아가면 편지가 온 집 안을 채우고 있어 그중 한 통을 어떻게든 슬쩍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앞으로 3분. 방금 저 소리는 바다에서 들려온 걸까? 파도가 저토록 세계 바위를 후려치는 걸까? 그리고 앞으로 2분. 버스럭거리는 저 이상한 소리는 뭐지? 바위가 바다 쪽으로 무너져 내리는 걸까? 앞으로 1분만 있으면 해리는 11살이 될 것이다. 30초. 20초. 19. 더들리를 깨워서 약이나 올려줄까? 3, 2, 1. 쾅! 오두막 전체가 흔들렸다. 해리는 몸을 똑바로 일으켜 앉아 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밖에서 누군가가 안으로 들어오려고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자, 여러분. 오늘은 J.K. 롤링의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3장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해리의 모험이 점점 흥미진진해지고 있네요. 다음 챕터에서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궁금하시다면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